응? 그거 말고 내가 한 개 더 안 줬니? 요. 다 받았나? 자, 252쪽에 보시면 요 그래프가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점. 자, 첫 번째 한 개 볼게. 일단은 양지식물 그래프가 요거고, 음지식물 그래프가 요 그래프라고 했고, 중요한 거 첫 번째. 요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 지점. 요 지점은 빛의 세기가 없을 때, 아예 0. 빛의 세기가 없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에서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방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지점이 세포호흡을 하는 양이에요. 요게 세포호흡을 하는 양의 양지식물의 세포호흡을 하는 양이고, 요 지점이 음지식물의 세포호흡을 하는 양이어서 양지식물의 호흡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여기 이제 빛이 점점점 주어지면은 광합성을 계속 할 거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나오죠. 요 보상점이라는 곳은 뭐랑 뭐가 어떻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이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이라는 뜻은 밖에서 봤을 때 외관상 출입하는 기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0이 된다. 이 뜻은 이산화탄소에 실제로는 흡수를 하지. 이산화탄소 흡수해야 광합성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산소도 흡수해야 세포호흡을 해요. 근데 외관상 봤을 때 양이 같기 때문에 출입하는 기체가 없는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점에서는 그럼 기체가 실제로 출입 안 하냐? 그건 아니야. 출입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이 같아 보이기 때문에 외관상 봤을 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포화점이라는 뜻은 이 빛의 세기 이상을 주더라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 광포화점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양지식물로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총광합성량이 한다고. 총량. 근데 요 양만 본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호흡량이라고 하고, 요 양만 보면 뭐라고 한다고? 순광합성량이다. 그래서 요 양만큼을 식물의 체내에다가 저장시킬 수 있어요. 만들어낸 것 중에 호흡할 때 필요하고 이만큼을 저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양지식물, 음지식물 다른 개체야. 같은 개체에서 양엽과 음엽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그랬고, 같은 개체에서도 빛이 많은 곳에는 양엽, 빛이 별로 없는 데서는 음엽으로 결정을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두께가 비슷하지만 가장 두께가 많이 변하는 게 어떤 조직이었다? 울타리 조직이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두껍게 유지되는 걸로 광합성의 양을 조절합니다. 해면 조직은 여기도 물론 해면 조직보다 여기보단 여기가 얇아요. 왜? 해면 조직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것처럼 생긴 건 다 광합성 하는 새끼야. 얘도 하고 얘도 해. 근데 얘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할 뿐이고 얘가 좀 적게 합니다. 그다음 내가 아까 얘기한 요게 뭐냐?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 물관 조직이고,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체관 조직이에요.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른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표피라는 게 있고, 이 밑에는, 여기 밑에도 표피가 있어. 대신 여기가 이제 기공이에요, 기공. 이렇게 왔다 갔다,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한다고.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이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과학에서는 나와요. 요 공변세포는 광합성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어. 공변세포는 광합성 해. 표피만 못할 뿐이야. 그래서 표피 조직계에서도 공변세포는 광합성 합니다. 가끔씩 기공이 광합성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미친복이야. 기공은 세포가 아니야. 그냥 공간이야, 공간. 기공이 무슨 광합성을 해. 그런 거 없어. 기체 이동 통로의 공간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한 개 배웠어. 자, 생태계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작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작용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빛에 의한 작용이고, 지금 배운 게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현상을 배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쉬워.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 현상이 있거든. 자, 이건 근데 너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해. 자, 빛을 분광기에 넣고 펼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딱 무슨 선이라고 하지?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은 길어진다라고 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근데 파장이 길어진다는 게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냐, 작아진다 그랬냐? 에너지는 작아져요.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짧아진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줄을 흔들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 그럼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서 잡게 되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느낀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줄을 사정없이 미친 듯이 우악 흔들면은 파동이 이런 식으로 안 나가. 이렇게 날아가지. 파장이라는 거는 제일 높은 지점에서 그 다음 높은 지점까지 이 간격을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엄청 많이 흔들었으니까 여기서 막 진동해가지고 잡은 사람도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가시광선, 요게 무지개색이거든. 그럼 무지개색 중에 빨주노초파는 뭐가? 빨간색이 제일 왼쪽이었어, 오른쪽이었어? 제일 오른쪽이죠. 그래서 빨간색 쪽이 가장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커, 작아?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쪽, 파란색 쪽, 이쪽에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가시광선 중에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개 또 문제를 낼게. 우리가 식물을 보면 식물의 이파리가 무슨 색으로 생겼냐? 녹색으로 생겼잖아. 자, 그럼 너네들 한번 봐봐. 이거 뭐야? 요 검은색을 봤대. 검은색을 보면 왜 검은색으로 보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라 했어. 햇빛이 온 다음에, 빛이 온 다음에 백색 빛 중에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건 뜻이 뭐냐? 이 빛 중에 어떤 것도 방출되지 않아요. 모든 빛을 다 흡수합니다. 근데 이제 흰색이 있으면, 흰색 빛을 비추면 요 흰색 빛이 흰색 옷에 닿으면 어떻게 돼? 모든 빛을 다 방출시켜요. 흡수를 안 시켜.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거의 대부분 티셔츠가 흰색이죠. 그럼 더워 뒤지겠으니까 흰색 옷을 입으면 그나마 햇빛이 오면 다 반사되니까 그나마 시원한 거야. 근데 이제 여름에 멋부린다고 저 멍청한 인간들이 이제 까만 티 같은 거 입고 다니면은 더워 뒤지는 거지. 반대로 겨울철 돼서 겨울철 되면 웬만한 패딩은 다 검은색이에요. 왜? 빛이 오면 추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흡수하라는 거야. 근데 겨울철에 또 이제 패셔니스타들은 흰색 패딩을 입고 다니지. 걔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비과학적인 새끼들. 아무런 뭐 생각이 없어. 아무튼 파장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봐봐. 왜 식물을 보면 녹색일까? 보인다는 개념은 뭐야? 이 빛을 반사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이 백색 빛이 나온 다음에 이 빛 중에 여러 가지 무지개색 중에 녹색빛만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녹색을 반사시킬까? 나머지 빛은 얘가 다 먹어요. 즉 식물은 광합성 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녹색 거의 이용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이 파장 영역을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장에 따른 작용현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바다에서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자, 먼저 바다가 있으면 당연히 햇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섞여 있는 무지개색인데 햇빛 중에 표면에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식물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해. 근데 표면에는 그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들어갑니다. 표면에는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저 깊은 물 쪽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커야 갈까 작아야 갈까? 커야 가겠지. 즉 빨간색은 표면에만 가요. 중간 정도까지는 못 가. 대신 파란색 빛은 그래도 완전 심해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단 말이지. 녹색 빛은 중간 정도까지는 가요. 이 정도까지는 가. 자, 그래서 식물들이 이용하는 형태의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생물은 어떤 빛을 좋아한다고? 육상식물. 당연히 녹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육상식물은 녹조다. 녹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예, 제일 표면에서는 해조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는 해조류가 있고 수심이 제일 깊은 곳에서는 해조류가 있어요. 그럼 표면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빛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상식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표면에 사는 애들을 우린 녹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너네들도 이제 들어봤을 거야.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해가지고 바다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그 새끼 얘예요. 표면에만 샀네, 녹조는. 수심이 깊은 데는 없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그 해산물도 많이 먹는데 해조류를 많이 먹죠? 근데 그 외국 애들은 해조를 안 먹습니다. 거의 다 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조를 많이 먹는 거야. 녹조류로 이루어진 해조류가 뭘까? 얘네들 먹는 것 중에 몇 개 있어. 내가 절대 먹지 않는 하나의 해조류가 있어요. 너희들 날 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뭐 편식하는 거 아니야? 난 편식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막 속이 막 울렁울렁대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래. 못 먹는 거야. 편식이 아니야 절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고사리 먹으면 난 속이 울렁울렁 걸려. 그래서 못 먹어. 안 먹는 게 아니야. 자, 아무튼 녹조류도 이거 딱 보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머리카락 같이 생겼어. 네, 그게 매생이에요. 안 먹어. 매생이 녹조류입니다. 자, 근데 이 매생이 말고 녹조류가 한 개 더 있거든? 이건 내가 먹어. 근데 얘도 딱 보면 완전히 이제 녹색이야. 완전 녹색. 예, 얘가 파래입니다. 파래. 파래는 그래도 묻혀놓으면 맛있지. 그래서 매생이나 파래를 녹조류를 합니다. 녹조류는 육상식물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조금 깊숙하게 사는 애는 갈조류라고 해. 갈조류.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갈조류가 누구 있을까? 자, 얘가 미역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얘기 해야지. 쌤, 미역이 무슨 갈색이에요. 미역은 녹색이죠. 그 미역국 보면 약간 녹색 빛이 돌긴 해. 내가 이것도 얘기 한번 하지 않았냐? 집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대.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과학선생님이 실험을 하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좀만 남겨봐. 그래서 조금 남긴 다음에 물이 많으면 안 돼. 미역이 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끓여봐. 계속. 냄비 타면 이제 맞을 거니까 태우지 말고 계속 끓여봐. 끓이다 보면은 결국은 녹색이 됩니다. 미역의 원래 색이 녹색이에요. 근데 미역이 나오면 미역 친구 얘기해야지. 미역 친구. 미역 친구 누구야? 미역 친구 하나 있는데 다시마. 얘도 갈조류입니다. 내가 이거 생명과학 원이라 할지 이거 생명과학 원이 하니까 야 미역 있잖아. 미역 친구 있잖아. 미역 친구 누구? 다시다. 다시다는 엄마의 맛이야. 엄마의 손맛이야. 다시다 하면 안 돼. 다시마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학교 시험에. 물론 이건 서비스 문제였겠지. 이 병신이 다시다 해가지고 틀린 새끼 있어. 진짜 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새끼가 많아. 별의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시마와 다시다가 있으면 골랐겠지 걔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풀다가 갈조류가 나왔는데 다시다가 있었던 거야. 학교 선생님 그걸 딱 낸 거야. 다시다를. 분명히 낚일 새끼, 그 새끼 낚였어. 낚이면 안 돼. 자, 그 다음 제일 깊숙하게 사는 애. 얘를 홍조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 줄게. 녹색으로 우리가 식물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 녹색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인댔지. 그럼 얘는 왜 홍조류야? 홍색, 빨간색 빛을 반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지. 원래 식물은 빨간색 빛을 좋아한다고. 원래는. 근데 빨간색 빛 자체가 도착을 못해요. 먹고 싶은데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 얘는 어차피 도착하지 못할 거 이용 안 한다. 그래서 홍색으로 보인다. 홍조류가 뭐 있을까? 이게 우리가 맨날 먹는 김입니다. 김. 또 김이 까만색이죠. 무슨 빨간색이에요. 자, 김, 조미김 말고 김밥용 김이 있으면 집에 가서 김밥 두꺼운 김 있지. 그 김밥용 김을 그냥 보지 마시고 빛에다가 딱 펼쳐보세요. 빛에다가 딱 펼쳐보면은 붉은색으로 보여요. 빛이 홍조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이름이 긴 놈이 하나 더 있어. 우뭇가사리라는 게 있거든. 자, 요 정도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작용이라는 현상을 배우는 거야. 작용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진화되게 된 이유가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도착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작용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외워. 뭘 외워? 요거. 파장에 따른 작용하면은 외웁시다. 녹갈홍. 외워. 녹갈홍. 수심이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갈 때 녹갈홍. 순서대로 갑니다. 이 정도만 외우면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빛 또 나온다.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이에요. 요게 좀 어려워. 자, 1조 시간은 하루 중에 빛이 얼마나 쐬어주니, 예, 하루 중에 빛이 있는 시간을 1조 시간 하죠. 이 1조 시간에 따라 가지고 식물은 꽃이 개화가 되냐 안 되냐가 나눠지고요. 동물은 1조 시간에 따라서 번식하냐 안 하냐 요게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 너희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꽃은 언제 피니? 봄에 피지. 예, 따뜻한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뭐 튤립도 피고 되게 많이 펴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식물이 있어요. 가을에 꽃이 피는 애가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가을에 꽃이 펴가지고 축제도 해, 서울에서. 뭐야 그 새끼가?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꽃이 개화가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야. 가을에 꽃이 피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하냐? 단일식물이라 해요. 그 다음에 봄철에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 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1조 시간에 따른 분류거든. 자, 이게 거의 모든 생명체 중에 동물 중에 인간만 번식기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그냥 남자랑 여자랑 눈 맞으면 그냥 번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동물은 뭐야? 번식기가 있어. 그 시기에만 딱 번식을 합니다. 그 시기 벗어나면 번식을 안 해요. 이 번식도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식물 먼저 볼게. 하루 중에 우리가 딱 절반이라 한번 해볼게. 빛이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이 딱 하루 중에 12시간이라고 봅시다. 자, 그래서 빛이 있는 시간을 우리는 명기라고 할 거고, 빛이 없는 시기를 암기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딱 12시간 정도의 암기를 이제 한계 암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자, 일단 절반의 시간은 요 정도인데 요렇게 빛이 쐬어줬대. 그러면 원래보다 빛이 있는 시간이 명기의 시간이 좀 길고 암기의 시간이 짧죠. 이렇게 되면 장일식물이라는 애가 꽃이 핍니다. 근데 단일식물이라는 애는 꽃이 안 펴요. 너네 이거 뭐 죽고 사는 개념이 아니야. 식물에 꽃이 피냐 안 피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기가 길면 장일식물에 꽃이 핀다. 우리가 아는 아까 개나리, 진달래 이런 애들. 자, 근데 반대로 볼게. 절반 중에 이제는 암기의 시간이 좀 길대. 그럼 이제 명기의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암기의 시간이 굉장히 길 때 장일식물은 개화가 안 됩니다. 근데 단일식물은 개화가 되더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식물의 개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 빛 때문이다. 자, 근데 실험을 한 번 더 해봤다? 근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 잘 봐봐. 똑같아. 여기가 중간값인데 이만큼 이제 빛을 또 준 거야. 명기가 굉장히 좀 짧고 암기가 길었다? 근데 중간에 실험 과정 속에서 섬광을 팡 줘요. 섬광이라는 건 그냥 아주 잠깐 동안 빛을 준 거야. 자, 이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얘가 핍니다. 얘가 펴요. 얘가 안 펴. 그러면 이제 추측을 들어가야 돼. 아니, 분명히 암기가 길었는데, 그렇다면 단일식물이 꽃이 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섬광을 줬더니 장일식물이 꽃이 펴버린 거야? 왜 그럴까? 이걸 과학자들이 계속 추측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 꽃이 개화가 되는 건 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암기가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 게 암기인데 중요한 건 얘와 얘의 암기의 시간이 같다고 봅시다. 근데 암기의 시간은 같은데
얘는 개화가 단일식물 됐지만 얘는 안 됐어. 중간에 섬광을 줬더니. 그럼 결국은 암기의 시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암기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속적 암기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근데 절반의 암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계 암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계 암기랑 지속적 암기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한계 암기가 더 길더래. 그러면 장일식물이 개화가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인 암기가 더 길더래. 이러면 단일식물이 개화가 돼요. 그래서 너 이제 정의하는 걸 위해서 다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암기의 절대 시간은 길지만 지속적인 암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지속적인 암기가 절반의 암기인 한계 암기보다 짧죠. 그럼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 암기가 짧으니까 장일식물이 개화가 되는 거예요. 요런 개념만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 마지막 문제 너희들 한번 맞춰봐. 자, 절반은 여기야. 요게 한계 암기야, 한계 암기. 근데 또다시 암기를 이만큼 줬어. 얘 명기. 그럼 여기가 이제 암기야. 근데 섬광을 또 줍니다. 섬광을 대신 여기다 줬어. 섬광을 저기다 주면 단일식물이 개화될까? 장일식물이 개화될까? 단일식물이 개화가 되겠죠. 왜?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한계 암기는 이만큼이거든. 근데 지속적인 암기가 이만큼은 되잖아,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단일식물이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암기의 지속성을 잘 확인하시고 지속적인 암기 시간이 절반의 한계 암기보다 크면 단일식물이 개화가 됩니다. 자, 장일식물은 내가 아까 많이 얘기했어. 튤립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다 있어. 단일식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단일식물은 좀 몇 개만 외웁시다. 가장 대표적인 단일식물이 아까 코스모스라 했죠? 한 개만 더. 뭐 있는 줄 아냐? 장례식장 가면 맨날 봐. 국화꽃이에요. 국화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단일식물에 들어간다. 자, 드디어 빛에 따른 작용현상 다 했어. 여기까지가 다 빛에 의한 작용이다. 자, 이제는 그닥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작용. 자, 이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우는 북극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랑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로 나뉘어요. 그럼 얘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몸의 말단 부위의 길이야. 너네 뭐 사막여우랑 북극여우 그거 본 적 있냐? 뭐 본 적 없어? 본 적 없으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그림 봐봐. 어디 있냐면 253쪽. 253쪽에 맨 위에 여우 3마리가 있거든? 예, 사막 지역에 사는 애들을 사막여우라고 하고요. 온대 지역에 사는 여우를 온대여우라고 하고 극지방에 사는 애들을 북극여우라고 해. 세 가지는 다 같은 종입니다. 여우는 다 같은 여우야. 근데 모양을 봤더니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만 봐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인 거 아니? 귀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귀가 누구보다 훨씬 크게 생겼냐? 네, 사막여우가 훨씬 큽니다. 북극여우보다. 근데 여기 그림에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북극여우보다 사막여우가 다리도 훨씬 길고요. 꼬리도 훨씬 깁니다. 이게 몸의 말단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뭐 여기 다리의 길이, 귀의 길이 다 마찬가지야. 사막여우가 훨씬 커요. 북극여우는 훨씬 작아. 그러니까 북극여우는 숏다리에다가 귀도 엄청 작아요. 자, 근데 몸의 말단 부위를 다르게 하는 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열을 얼마나 많이 방출할 수 있냐와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막여우는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은 온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을 많이 방출해야 돼. 그래서 열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는 몸의 말단 부위를 굉장히 키웁니다. 근데 북극여우는 추워 죽겠으니까 열을 많이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의 말단 부위를 굉장히 줄입니다. 그래서 열의 방출량을 많이 하는 게 사막여우고 적게 하는 게 북극여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열 방출량과 같은 표현한 게 있거든. 열 발산량이야. 열을 얼마나 방출하냐, 그거랑 열을 얼마나 발산시키냐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몸집의 크기예요. 그 그림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 에버랜드에 가면 너네 그 볼 수 있거든. 그 뭐야, 에버랜드 가면 동물 볼 수 있는 게 그 뭐냐, 사파리랑 그 한 개 더 있는데, 그 수륙 양용 자동차 타고 있는 그거. 하도 오래전에 가가지고 기억도 안, 너네가 나보다 훨씬 최근에 갔을 거 아니야. 그 가면은 뭐 이렇게 와, 내가 아직도 기억나. 와, 이렇게 줄도 존내 길어요. 꼬맹이 새끼들 다 타가지고 와 가는데, 그러다가 그 뭐야, 수륙 양용 자동차 타가지고 물에도 막 들어가고 앞에도 막 있고 거기 막 동물들 보는 거야. 근데 에버랜드 가면은 놀이기구 뭘 타야 돼? T 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잖아. 타다 뒤지는 거야. 너 알고 있어? 그거 타다 날아가는 애가 있어. 저 죽어 진짜. 그 다음에 뭐 별의별 놀이기구가 다 있더만. 그 뭐 롤링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게 또 죽는다고. 야, 에버랜드 가면 제일 재밌는 그 놀이기구가 뭔지 아냐? 첫 번째 지금 내가 얘기한 로스트밸리다. 로스트밸리. 수륙 양용 타봤어? 수륙 양용 자동차? 그게 제일 재밌어. 그 가면은 기린 그 해가지고 풀도 막 줄 수 있고 이런단 말이야. 사파리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 두 개 하면은 다 한 거야, 에버랜드에서.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거 동물도 보러 시키더라. 과학 체험하러 가란 말이야, 거기. 왜 얘기하냐면 거기에 딱 있어, 사막여우랑 북극여우가. 그 내가 예전에 저쪽 학원 다닐 때 난 당연히 이제 초딩 중딩은 안 해. 고등부는 하는데 초딩 애들도 있어가지고 초딩 애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에버랜드를 꼭 가. 자꾸 나보고 가래. 그럼 제가 가면 뭐합니까? 저는 고딩 데리고 가요. 고딩은 안 가지. 그럼 날 왜 보내냐? 초등학교 선생 인솔자가 필요하대.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 않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어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케어를 못해. 그럼 애들이 막 학원에서도 막 우와 막 초딩은 못 이긴다 그랬지. 그 전 세계 1위야. 우와 뛰어다니면은 선생님들 아이고 뛰어다니지 마 이러는 거야. 내가 항상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때문에 수업하는데 애들이 막 미친 쿵쾅 이러고 있어. 그럼 문을 열고 지랄하지. 죽여버린다 뛰어다니면 애들이 딱 네. 그래서 원장이 나보고 넌 무조건 가야 돼. 네, 그래서 2년 동안 끌려다녔어, 에버랜드를. 물론 갈 때 좋은 점은 있어. 수업은 빼줬으니까. 근데 아무튼 수업 빼고 가면은 나랑 그 아는 그 선배, 그 수학 선배랑 같이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갈 때. 놀이공원 좋아하시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뭐 좋아하냐? 그러니까 사파리가 제일 재밌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과인가? 나랑 비슷한 종족인데? 그래서 아니 형님 그 가면은 그 바이킹 이런 거 그럼 딱 뭐라는 줄 아냐? 죽어. 죽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저는 안 탄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네. 가서 딱 두 개 탔어. 사파리하고 로스트밸리 한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가면은 햄버거 파는 데 있단 말이야. 그 허리케인 뭐 이렇게 하고 그 바로 맞은편에 햄버거 파는 데 있어. 거기서 맥주를 쌓아가지고 맥주만 존나 처먹었어. 초딩들 오면은 선생님 뭐예요? 나 선생 아니야. 얼굴 딱 닫고 햄버거랑 맥주만 존나 근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이제 로스트밸리 딱 가니까 여기 있더라고. 근데 내가 딱 가자마자 내 수업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 딱 북극여우 3학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왜? 그 뭐 있어? 아니요, 저는 신기해가지고 잠깐만 있어. 사진 계속 찍고 막. 근데 아무튼 북극여우랑 3학년을 그걸 딱 보면은 몸집 자체가 달라요. 3학년도 실제로 보면은 진짜 조그매. 요만합니다, 요만. 근데 북극여우는 내가 볼 때 이거에 딱 3배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커, 사이즈가 일단. 그래서 몸집을 얘는 엄청 키운 거고 얘는 엄청 줄여요. 그럼 몸집을 키우면 장점이 뭘까? 여기서도 이제 너네들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나 같은 인간. 어떤 인간? 돼지. 너희들은 뭐 날 지금 돼지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 적이 처음이야. 뭐 너네 여자는 잘 모르겠지, 몸무게, 남자 몸무게를. 남자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뭐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 너네 남자들 몸무게 딱 보면은 대충 너네 한 뭐 50몇? 그럼 멸치야, 그 새끼는. 멸치, 피레미 새끼들. 그래서 60몇? 이게 뭐 평민이지, 평민. 70몇 좀 나간다.
근데 80몇 나간다 그럼 돼지 이렇게는 아니야. 니들이 80몇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 왜? 니네 몸은 몸덩어리는 다 살덩어리여서 그래. 몸이 좀 근육질이면은 절대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적게 안 나가. 난 근육이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아무튼 뭐 이제 적당히 보면은 아마 보일 텐데 내 몸무게 어제 쟀거든 83kg야. 그 너네가 볼 때는 83 같진 않아 보일. 쌤 더 나갔는데 좀 죽여버릴 거야. 83은 딱 보면 그렇게는 안 나가지. 근데 83이더라고. 그게 몸집이 이렇게 크면은 내가 확실히 느끼는 게 예전보다 땀을 훨씬 많이 흘려요. 왜? 몸이 키우면 클수록 몸 안에서 발생되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몸을 키우는 이유가 열,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얘는 살아갈 수 있고 얘는 몸집을 줄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에 따른 작용현상 가장 대표적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있죠. 겨울잠. 뭐 이제 개구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곰도 그렇고 겨울잠이라는 걸 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 파트가 짜증나는 게 세부적인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럼 문제. 겨울잠 자는 곰은 온도에 따른 작용일 수도 있고요. 일조 시간에 따른 작용일 수도 있어. 그지? 겨울철 되면 해가 점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곰이 딱 봤을 때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니까 이제 잠자러 갈 시간. 그래서 겨울잠 자러 딱 가는 거지. 결론 둘 중에 하나야. 겨울잠 자는 게 온도에 따른 작용일까? 일조 시간에 따른 작용일까? 답은 잘 찍어봐. 답은 온도입니다. 1조 시간이었으면 저기다 썼겠지 이 새끼들아. 여기다 안 썼잖아 저기다.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건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이 아니야. 온도에 따른 작용이에요. 그리고 니들도 인간이 우리 다 동물이잖아. 그럼 너네 몸으로 느껴지니? 아, 오늘은 1조 시간이 정확히 7시간 57분 50초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걸. 대신 온도는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밖에 나갔는데 씨 존나 추워. 이렇게는 느끼잖아. 그래서 겨울잠 잔다. 온도에 따른 작용 현상이다. 잘 기억하시고 요걸 얘기를 안 했어. 번식. 자, 아까 동물이 번식하는 거는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을 했죠. 근데 얘는 어떤 동물류를 주로 얘기하냐. 첫 번째, 봄에 번식하는 애들은 새라고 외우세요. 봄새 외워. 근데 봄에 번식하는 새 중에 뭐 꾀꼬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새들은 거의 대부분 봄에 번식합니다. 근데 가을에 번식하는 애가 좀 여러 가지인데 노루와 송어만 외우세요. 다른 건 잘 안 나와. 그래서 가을 노루 송어 그냥 세트 메뉴로 외워. 가을에는 노루와 송어가 번식을 한다. 자, 아무튼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물에 따른 작용 현상이 또 있겠죠. 자, 얘도 결국은 식물과 동물로 좀 나눠놔야 돼. 식물 먼저 합시다. 자, 식물은 일단 우리가 정말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식물도 있고요. 물이 미치도록 많은 식물이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선인장과 연꽃 같은 게 있지. 완전히 반대죠. 선인장은 아예 물이 없어. 그러면 얘는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는 조직을 발달시켜야 되고 얘는 물에 살아. 물에 위에 떠서 살잖아. 그러니까 물이 절대로 몸에 많으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을 건생식물이라 하고 연꽃과 같이 물 속에 사는 애들을 수생식물을 합니다. 그럼 각각이 발달시켜야 되는 조직이 달라요. 일단은 건생식물은 절대로 물이 나가면 안 돼. 그럼 물에 나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니들도 알다시피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죠. 잎의 뒷면에 아까 기공이 있었잖아. 그 기공을 통해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되는 것도 맞지만 물도 수증기의 형태로 증발됩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 우리 인간은 물을 막 먹었대. 내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막 먹었어. 그럼 좀 이따 어떻게 돼? 신호가 오지. 아씨 오줌 마려요. 오줌 싸러 간단 말이야. 그럼 식물로 치자. 식물은 오줌을 어떻게 쌀 건데? 그럼 얘는 오줌 안 싸? 싸야 돼. 식물만의 방법으로 오줌 쌉니다. 그게 증산작용이라는 거예요. 잎의 뒷면에서 기공을 통해서 물을 날려보내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그래.
근데 그럼 식물은 물을 어떻게 먹는데?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지. 동물은 먹고 싶으면은 내가 컵에다 물 따라 먹든가, 아니면 저기 뭐야, 하마나 이런 새끼들은 뭐 사슴이나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면 되잖아. 근데 식물은 물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야. 어떤 현상으로 물 먹어? 뿌리에서 삼투 현상으로 물을 먹어요. 우리 배웠지, 삼투 현상. 그래서 삼투 현상은 지 스스로 그냥 물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삼투압의 차이 때문에 물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날려버리는 게 잎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물을 다 날려요. 그래서 식물의 체내에 삼투압을 일정히 유지합니다. 자, 근데 선인장은 물이 없는 데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날리면 안 돼. 그래서 잎을 가시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너는 선인장 몸 안에 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는 거 알지? 잘라보면 물이 그대로 있어요. 이 조직을 저수 조직이라 합니다. 저수 조직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저수 조직, 말 그대로 저수지예요, 저수지. 우리가 물을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저수지잖아. 이렇게 저수 조직을 발달시킨다. 수생식물은 절대로 저수 조직 같은 걸 발달시킬 수가 없고요. 저수 조직 자체가 없어, 식물은. 수생식물은. 단, 얘는 물이 너무 많아. 다시, 물을 아까 어디서 먹는댔어? 식물은 뿌리로 먹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뿌리를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 뿌리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연꽃을 혹시라도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봐. 뿌리가 거의 없어. 식물인데 굉장히 특이해. 그 다음, 얘는 어떻게든 물을 다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발달시키냐면 통기 조직을 발달시킵니다. 말 그대로 기체가 통과하는 이런 조직을 많이 발달시켜서 조금이라도 물을 다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물에 따른 작용현상이 식물도 있겠지만 동물도 있죠? 뭐 낙타 같은 새끼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 물에 적응하게끔 발달시켜요. 그 다음 뭐 이제 원래는 뭐 토양에 따른 작용현상도 있고 한데 이건 그냥 너희들이 읽어보세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야. 공기도 있고 다 있어. 지금 253쪽에 온도에 따른 작용현상, 물에 따른 작용현상, 공기와 토양에 따른 작용현상이 다 있거든. 시험 기간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도 좀 굵직굵직한 건 좀 암기를 하시고, 네, 얘기 안 했지만 여기 물에 동물에 대한 작용현상도 나오거든. 곤충 같은 거 보면 몸 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대.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몸 비늘이 비늘로 덮여 있고, 조류와 파충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다. 그래서 뭐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사는 애들이 각각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우리는 생태계 파트의 앞쪽 파트 작용까지는 했다. 뭐 반작용, 상호작용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할게는 너무 시간이 좀 적어서 요거 좀만 더 얘기하고 말게. 생태계 빨리 끝내야 지구과학 파트 넘어가는데 오늘 가긴 글렀다. 망했어.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주로 배운 거는 작용이에요. 작용. 무생물체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 반작용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생물이 무생물체에게 역으로 영향을 끼칠 때 이게 반작용이라고 했죠. 자,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배우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 내가 아까 예를 들어줬지. 내가 권영이를 막 제재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개체끼리의 상호작용이죠. 근데 고양이를 내가 막 해코지했더니 고양이 무리가 날 와서 나 죽이려고 해. 그럼 다른 종족끼리의 상호작용이잖아. 그럼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해야 돼. 군집이 여러 종이 있는 거니까. 상호작용은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 다음 두 번째가 군집 내의 상호작용으로 나뉘어요. 자,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개체군은 같은 종족끼리의 모임이었지. 그래서 같은 종족끼리의 모임에서의 상호작용은 우리끼리끼리 잘 살자가 될까? 우리끼리끼리 못 살자가 될까? 잘 살자지 않냐? 같은 종족끼리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럼 우리 종족이 더 잘 유지되려면 우리끼리 잘 상호작용을 했을 때 서로 잘 살자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세부적인 거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텃새가 나와요. 그럼 또 이제, 아니, 쌤, 텃새 부리는 게 왜 잘 살자입니까? 잘 살자 맞아요. 그래서 너네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서울에서 예전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전학 가는 애들이 간혹 있었단 말이야. 그럼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학 가면은 맨날 뭐라냐? 그 말죽거리 전국사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그럼 서울에 살던 애가 지방을 딱 이사 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딱 가. 그럼 지방 애들이 이제 딱 무리가 딱 있지. 다리 꼬고 다. 너 어디서 왔노? 막 하잖아. 그럼 왜? 서울에서 딱 끝나 옥상 올라와라. 그럼 존나 빼때려 말잖아. 이런 걸 텃세 부린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텃세 부리는 게 왜 우리끼리 잘 살자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종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근데 A종이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있어요.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A종의 이 무리가 갑자기 한 마리가 탈주해가지고 일로 가버렸어. 그럼 얘가 옴으로써 이 집단이 오히려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단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가 굳이 와서 뭔가를 더 더해줄 필요가 없어. 너 나가, 이 새끼야. 우리 집은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 이걸 텃세 부린다는 개념이에요. 즉 여기끼리 있는 집단에서 더욱 잘 살게끔 유지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원숭이 집단 같은 애들이야. 원숭이 집단이 이렇게, 너는 원숭이 집단 있는 건 아냐? 원숭이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A 집단, B 집단, C 집단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원숭이 집단이니까 같은 원숭이 종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개체군이에요. 근데 요 새끼가 일로 이제 먹이를 보니까 딱 봐도 먹이가 저쪽에 좀 많아 보여. 왜?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그래서 저기 원숭이들 맛있는 거 많이 먹네? 그럼 들어가는 거지. 그럼 원숭이가 난리를 쳐요. 으아! 해가지고 나가! 싸워. 그리고 싸운 애가 여기 집단을 차지하는 거야. 그럼 그 집단이 더욱 잘 살게 유지가 되겠죠. 이게 텃세 부린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완전히 사회 시간이야. 두 번째, 리더제. 세 번째, 순위제. 네 번째, 가족생활. 다섯 번째, 사회생활. 이걸 왜 여기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텃세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아마 이해가 될 거야. 지금 두 번째, 리더제. 우리 인간도 하잖아. 우리의 리더가 누구야? 우리의 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 아닌가? 너희들의 리더, 너네 학교 리더가 있죠? 누구? 교장. 아니 뭐 우리 학원의 리더 고수남, 이 리더가 있잖아. 여기 반에 지금 리더 누구야? 곽준, 이 리더가 있다고. 그래서 리더를 정해가지고 그 리더가 이 집단을 통솔하는 거죠. 그래야 더욱 잘 살게끔 되니까. 순위제라는 건 혹시 아냐? 근데 이것도 얘기해 줄 게 하나 있다. 선생님 군대를 저기 강원도 인제에서 나왔거든? 근데 거기 처음에 군대 갔는데 훈련병에서 훈련 받다가 자대 배치라는 거 가잖아. 난 진짜 북한 가는 줄 알았어. 내가 훈련병일 때가 강원도 춘천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거기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그래, 막 뺑뺑이 돌려. 뺑뺑이 돌리면은 너네, 지금 백이보충대가 없어졌나 모르겠다. 근데 그 백이보충대라는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보충대야. 거기 가면 끝이야. 다 강원도로 가. 자대를 강원도로 가. 거기 이제 메이커 부대가 있어. 메이커 부대 1사단, 3사단, 7사단, 그 다음에 21사단. 21사단 이름 뭔지 모르지? 군대를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 이기자 부대야, 거기 이름이. 이기자 부대라는 데 들어봤냐? 들어는 봤어? 너는 보통 군인들이 충성하면 이거 격려할 때 충성을 하잖아. 그냥 해병대 필승 이렇게 한다고. 이기자 부대 어떻게 격려하는 줄 알아? 이기자! 실화야. 구라가 아니야. 진짜 경례 구호가 이기자야, 이기자. 근데 왜 이기자인 줄 아냐? 걔네가 6.25 때 전패했어. 그래서 너무 이기고 싶어서 이기자 부대라고 지은 거야. 깃발을 꼽은 적이 없어요, 그 새끼들은. 빙신 새끼들. 그래서 이기자 부대가 됐고 한 번도 못 이겼잖아. 훈련이 제일 빡세. 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런데 떨어지면은 그냥 끝이야, 그냥. 그런데 그 전광판에 훈련면 몇 번 뜨르르 돌아가. 그럼 자대가 탁탁탁탁탁 뜨는 거야. 우리 내무실에 70명 있었거든. 그럼 제발 하는 애들 다 걸려. 1사단 백골 부대, 뭐 7사단 칠성 부대, 11사단 젓가락 부대. 젓가락 부대는 그 11사단에서 젓가락이라고 하거든. 그 새끼들은 행군이 거의 군대 생활의 50%야. 걷기밖에 안 해. 가면 발 다 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21사단 이기자 부대, 그 다음에 뭐 백두산 부대, 27사 백두산 부대 있어요. 다 거기야. 근데 뜨르륵 돌아가는데 나만 12사단 딱 뛴 거야.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려면 모르겠지만 그때 사귀었던 여자가 있겠지. 그 사귀었던 여자의 아빠가 스타였어.
그래서 내심 난 기대를 하고 갔지, 당연히 군대를. 그 12사단 딱 뜬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이건 메이커가 아니잖아. 그러면 좀 편하겠다. 그분이 힘을 써주셨나? 그 생각을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쪽으로 힘을 쓴 거야. 넌 좆대라. 그리고 이제 아주 미친 부대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트럭을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춘천에서 2시간 정도 갔어. 갈 때 내 느낌은 뭐냐? 이건 북한이다. 보통 강원도에선 2시간을 갈 수가 없어. 여긴 북한이야, 북한. 그래서 내렸어. 근데 아무리 봐도 산을 타고 가는 거야. 이 말이 안 되거든? 산을 타고 내렸어, 어쨌든. 딱 봤는데, 산이야. 이게 산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깎았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 딱 내린 거야, 지금. 그 보니까 막사가 여기 덩그러니 딱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던 군대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나중에 알려줬어. 거기가 GOP 부대였어. 철책을 만지는 GOP 부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 근데 가니까 이제 내가 왜 이거 얘기하시면 여기 GOP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이에요. 민간이 아예 못 들어와. 거기는 절대로 아무 데로나 못 다녀. 군인도. 왜? 미확인 지뢰가 있어요. 포장길로만 다녀야 돼. 미확인 지뢰가 왜 미확인, 해가지고 하면은 지뢰 탐지기 하면 되잖아. 탐지가 안 돼. 6.25 때 썼던 저 북한 새끼들이 썼던 게 목조 지뢰야. 탐지가 안 돼. 걸리면 다리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걸 이등병 때 들으니까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딱 2개 있어. 인간이 포장해 놓은 도로와 한 개 더. 멧돼지 길이 있어. 이게 실화야, 진짜. 내 구라를 1도 보태는 게 아니야. 멧돼지 새끼가 맡으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멧돼지만 다니는 길이 있어. 거기는 없는 거지, 지뢰가. 근데 그 멧돼지가 존나 많거든? 그래서 우리 막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막사 밑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 여기 내려가는 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저 밑으로 거의 낭떠러지야, 이쪽은. 근데 여기 가가지고 계속 여기 이제 식당이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밥을 먹어. 밥 먹은 다음에 군대에서 이제 밥도 남기면 뭐라고 해, 그걸. 뭐 이제 남긴 짬밥이라 하지. 그 짬밥을 이제 다른 데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버릴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통을, 고참이 그 통 이게 나한테 주는 거야. 너 여기 밑에 가서 버리고 와. 거기다 버리면 된대. 그럼 밑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큰 무슨 밥통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다 두면 뭐 이제 애들이 와서 뭐 먹나?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 내려가지고 그냥 딱 버렸어. 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등이 쎄해.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이 느낌 뭐야? 싹 봤는데 멧돼지가 한 30마리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멧돼지 실제로 봤어? 진짜 존나 커, 진짜. 근데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 무리 중에 1위가 있거든? 얘가 딱 봐도 딱 짱이야. 이 새끼 여기도 스크래치가 딱 나있어. 여기. 딱 봐도 그냥 완전히 민태풍이야. 무슨 존나 무섭게 생겼어. 그걸 근데 딱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왠지 달려가면은 얘네들이 날 칠 것 같다. 그래서 바르고 당연히 얼음이 됐지. 통 딱 두고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지 않게 돌아서 나갔어. 근데 나를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고참이 저 위에서 뭐 존나 웃고 있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걸 알려줘야지, 그걸. 그래서 내가 아무튼 다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갔어. 근데 저 멧돼지들이 안 먹어, 이걸. 근데 야, 가자. 난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 이게 보니까 멧돼지가 와 오는 거야, 이제. 밥이 얼마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 멧돼지가 인간보다 나아. 진짜. 밥이 얼마 없었거든? 내가 아까 멧돼지 30마리 떼지. 막 오는데 멧돼지는 절대로 같이 안 먹어. 순서가 있어요. 먹는 순서가 있어. 당연히 짱부터 먹는 거지. 가까스 크치는 그 새끼가. 먹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다음에 애들 먹고, 당연히 제일 뒤에는 애들도 먹어. 엄마 멧돼지랑 새끼 멧돼지랑. 근데 난 충격을 받은 게, 처음 애가 먹어도 다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어. 딱 자기 할당량 먹고 나가. 그럼 뒤에 애가 먹어. 내가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있잖아.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밥그릇 한 개 준 거야. 그럼 이제 시작 전부터 나부터 먹겠지. 와. 다 두 번째, 세 번째. 끝나는 거지, 이제. 끝까지 어떻게 가? 못 가, 절대. 걔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멧돼지가 수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가지고 걔네 순서대로 밥을 먹어요. 자, 가족생활, 사회생활은 알죠? 가족 무리가 지어져가지고 생활하는 집단이 있고, 사회생활, 사회 집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집단이 있다. 요게 개체군 내상호작용이에요. 쉬었다가 군집 내상호작용 하고 끝냅시다.